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함입니다. 자, 커마 2급 실기 2016년 2의 기출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본 작업부터 볼 건데요. 자, 문제 1번은 우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20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수는 꼭 따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1번 문제는 입력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필드를 기준으로 탭 누르면서 필드명을 먼저 입력하는 게 순서겠죠? 정원, 수강 요일, 수강 시간, 장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입력하는 게 3분 이상 걸린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부터 푸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입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빨리 입력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순서는 필드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탭 누르면 옆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엔터 치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1번에 1번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자,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표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문제대로 하시면 돼요. 자, 2번에 1번 A1, G1 셀을 영역을, 이건 항상 나오잖아요. 반창고 모양으로 A1번부터 G1셀을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의 맞춤의 위에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HY 신명조, 글꼴을 HY 신명조로 바꿉니다. 신명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행의 높이.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요. 높이가 21이니까 행의 높이를 30으로, 영어는 열이고 숫자는 행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1번이 빠지고요. 끝나고 G2번 G3셀의 판매량을 한자로 바꾸시오. 그럼 G3셀을 선택을 하시고 한자 키를 누르면 판매량이라고 변환을 하시면 되죠. 이거는 보너스 문제고요. G13셀 G열의 13번째 이 셀을 선택을 해서 최대 판매량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자동 크기로 지정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을 하셔도 되고, 검토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지우고 최대 판매량이라고 쓰되, 안을 클릭했을 때랑 밖을 클릭했을 때랑 틀리다고 했습니다. 안에는 글씨, 글꼴에 해당하는 애들만 나오지만 겉에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메모 서식에 들어가시면 여기 다른 메뉴들이 다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맞춤의 자동 크기로 확인. 그래서 다른 셀을 선택했을 때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만일에 다른 셀을 선택했는데 이 메모가 사라진다 라고 하면 검토 메뉴에 메모의 메모 모드 표시 활성화 꺼주면 꺼지고 켜주면 켜지겠죠? 자, 4번이요. F4, F15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숫자 뒤에 1을 표시하되 셀 값이 0일 경우에 0원으로, 이거 우리 어제 했잖아요. F4부터 F15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1, 셀 서식을 열어서요. 그쵸?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샵, 샵샵샵 만원을 썼는데 얘는요, 숫자 사이에 천단위 구분 심표를 표시해야 되는데 샵, 샵샵샵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요? 0, 셀 값이 0일 경우에 0원으로 표시하시오. 저게 꼭 붙어 있으면 1의 자리를 0으로 써주기로 했죠? 그래서 0, 1. 이거 두 개뿐이 없습니다. 숫자를 표시할 때, 천단위 구분 심표를 표시할 때는요, 0일 경우에 0을 표시하시오가 나오면 샵, 샵샵 01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샵, 샵샵샵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5번이요. A3, G15 영역. A3부터 G15 영역을 모든 테두리와 굵은 상자. 홈에 있죠? 홈에 글꼴 위에 모든 테두리 먼저.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하면 내가 선택한 영역의 겉에만 굵게 표시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또 10점을 따신 거예요. 자, 기본 작업 3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뭘 하라고 했어요? 사용자 지정 필터를 하라고 했죠? 한눈에 일단 딱 보셔야 돼요. 얘가 뭐 고급 필터를 하라 그러는지, 조건부 서식을 하는 건지, 뭐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지, 그것들을 한 번에 딱 보시고, 아,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얘는 고급 필터도 아니고, 사용자 지정 필터 결과는 A4H18 영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출하시오. 얘는요, 고급 필터도 아니고, 이 관리 현황 표에서 입고량이 200 이상 300 미만이면서 제품명이 프로 끝나는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이 표 안에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표가 이렇게 연결돼서 붙어 있기 때문에 표 안에서 데이터에 필터를 걸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입고량을 기준으로 200 이상 300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고량을 기준으로 숫자 필터에서 여기서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숫자 필터에서 사용자 지정 필터. 그러면 200 이상 크거나 같다. 200 이상 그 다음에 300 미만. 다가 300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입고량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프로 끝나는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필터. 그러면 프로 끝나는 애들만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품명에 푸자가 아닌 애들을 없애면 되지만, 텍스트 필터에서 사용자 지정 필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끝 문자가 프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갖고 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은 자, 이 제품명에서요, 언체크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텍스트 필터에서 꼭 사용자 지정 필터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큰 문제 1번이 해결이 되고, 우리는 이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매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5문제 중에 우리가 3문제를 먼저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먼저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시험지 보지 마세요. 왜? 앞에서부터 나눠주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앞에 계신 분은 빨리 시험지를 넘겨서 계산 문제가 뭐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쵸? 함수가 뭐 나왔고, 아, 이거 어떤 거 먼저 풀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함수만 나왔네? 아, 2번은 모르겠네? 그때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 안 갈 때.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보기 전에 함수부터 보잖아요. 자, 1번의 문제는 if와 and와 average. 어제 문제랑 비슷한데요. 자, if는 조건을 만들어서 참과 거짓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는 거고, 아, and는 조건이 다 참일 때만 참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에버리지 평균이랑 비교하는 뭔가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볼까요?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이고, 첫 번째 조건이, 여기, 김강민의 필기가 전체 필기 평균 이상이니? 라고 하는 게 A 조건. 그쵸? 그 다음에 B 조건이요. 김강민의 실기가 다른 실기 평균 이상이면 두 개 다 그러니까 필기고 실기고 평균 이상이면 합격을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합격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if 먼저 쓰시지 마시고요. and라는 함수를 써서 자, 김강민의 필기가 전체 필기 평균 이상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전체 필기의 평균 반창고 모양으로 전체를 선택하시되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야 라고 해야 되니까 F4 바로 닫으면요 A 조건이 완성이 되고요. B 조건도 마찬가지죠. 실기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해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안 되니까 81부터 위로 거둬도 마찬가지겠죠.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F4 얘도 역시 밑으로 잡아 당겨야 되니까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를 보고 오셔야 됩니다. AND 함수의 가로를 닫아주시면 A 조건과 B 조건을 만족하면 true가 되겠죠. 왜냐하면 AND는 true일 때 true가 되니까. 그래서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true, false가 나오고 우리는 여기에서 true에 해당하는 값에 합격, 그렇지 않은 값에 공백을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if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 수식이 이렇게 길지만 얘는요 true 아니면 false예요. 그렇죠? 그럼 true일 때 합격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 공백 이렇게 써주시면 1번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와 2016년 3회 문제와 유사한 문제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rror와 choose와 mid 함수를 쓰라고 있어요. if error는 내가 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보여주지만 그 값이 오류라면 나는 if 에러에 해당하는 내가 넣어주는 값을 불러와줘 라고 하는 게 if error잖아요. 추주 함수는 골라 쓰는 거고 mid 함수는 left, right, mid니까 mid는 중간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요. 제품 코드의 5번째 문자가 1이면 기억장치, 2면 입력장치, 3이면 출력장치, 그 외에는 코드 오류를 분류에 표시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이 제품 코드에서요. 뭐가 필요해요? 5번째 글자가 필요할 때 미드 함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미드 함수를 써보자고요. left는 왼쪽에서, right는 오른쪽에서, mid는 중간에서 mid라는 함수를 써서 보니까 텍스트를 집어 제품 코드에서 스타트 넘버 몇 번째에 있는 값을 갖고 올 거니 5번째에 있는 글자를 갖고 올래? 몇 글자를 갖고 올 거니? 한 글자를 갖고 올래? 2라고 쓰면요. 1A, 1C, 3C, 1B 이렇게 갖고 오겠죠? 한 글자만 갖고 와야 되니까 한 글자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밑으로 딱 내리면 1, 2, 3, 4, 5 이 5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애들만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값이 추주 함수를 써가지고 value 1, value 2, value 3, value 4 값들을 넣어줄 건데 우리가 주어진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는요. 1, 2, 3에 해당하는 값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랑 5는요. 값이 없습니다. 그럴 때 if error 함수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한 것처럼 여기에 추주 함수를 앞에 씌우고요. 그러면 얘가 숫자가 1이면 인덱스 넘버, 숫자 값이 1이면 value 1에 불이 켜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자열이니까 기억장치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컴마를 하니까 value 2에 불이 들어왔죠? 그럼 우리는 입력장치라고 씁니다. 콤마, 문자열이니까 다 큰 따옴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value 3에 출력장치라고 할 때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value 1, 2, 3의 값은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value 4랑 5의 값을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값이 1, 2, 3에는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가 들어가지만 4와 5번에는요. 이렇게 값이 없어. 오류 값을 뱉어내겠죠. 어떤 문제를 보면요. 처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이 4, 5번이라 가지고 샵 value라는 값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상하네. 처음부터 문제가 틀렸나?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밑으로 내려보시면 값이 제대로 나오니까 생각을 하시고 아직 우리 함수가 하나 남았습니다. if error라는 함수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if error라는 함수를 쓰셔야죠. if error라는 함수는요. 이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식이나 식 자체의 값이 오류인 경우에 value if error를 반환합니다. 그럼 value가 나오고 우리가 구한 값이 나오고요. 만일에 그 값이 오류면 컴마 뭐라고 쓰래요? 코드 오류. 코드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 하시고 코드 오류라고 쓰면요. 거기에 해당하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코드 오류라는 값을 불러올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함수를 보면 d-average잖아요. 기본 함수에 d자가 붙었네. 데이터베이스 함수네.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라운드 다운 함수 어제 했죠? 반올림,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은 예시를 본 다음에 소수점으로 공이 몇 개 붙었냐 아니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0이 몇 개야 이거를 따지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예시가 1, 2, 3, 4, 5, 6이 1, 2, 0, 0, 0, 0이 됐잖아요.
그럼 공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4개 필요하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까지 0000이 됐어요. 그러면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네요. 그렇죠? 라운드 다운 함수를 써서 빼기 4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풀기 위해서 조건을 따져야죠.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인 지역의 처리 비용의 평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처리 비용이라는 필드가 필요하고, 왜? 계산할 필드니까, 그쵸? 그 다음에 조건은요, 지역이 용인 수원이거나 용인이라고 있어요. 용인. 다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데에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E24, E26 영역에 조건을 입력하시고, 그러면 지역이 어떻게 해요? 수원이거나, 자, 원래는요,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지역이 용인이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필드가 똑같으면요, 다른 필드에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셔도 오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수원이거나 다른 행에 있으니까 용인이야 이러면 다 나왔잖아요. 이 average라는 함수를 쓰되 이 표 전체에서, 그렇죠? 처리 비용의 평균이니까 처리 비용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크라이테리아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이니 이렇게 넣어주시면 값이 나오고,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라운드 다운을 빼기 4만큼 갖고 오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값에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쓰고 이 값을 기준으로 빼기 4. 그러면요, 처음부터 라운드 다운을 쓰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라운드 다운을 처음 써서 처음 써가지고 하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굳이 꼭 저처럼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함수를 씌우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다른 방법이 더 편하다고 하시면 그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요, 공이 4개니까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이렇게 뿅 나오겠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4번, 5번이요. 오늘 이 2016년 이해는 쉽네요. 그쵸? 자, 이 표만 봐도 이거 브이룩업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쵸? 여기 함수가 브이룩업과 레프트 함수니까 이 제품 코드 이거 여기서 왼쪽에 AA 이거 정확한 값 갖고 와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쵸? 자, 판매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네요. 이 코드의 단가만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쵸? 단가를 구하신 다음에 이 수량을 곱해서 판매액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레프트 함수를 먼저 써서 제품 코드의 왼쪽에 2글자를 먼저 갖고 오시는 겁니다. 어차피 곱하기를 수량을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브이룩업을 써서 내가 AA를 찾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은 표, REF 레인지 어레이는 범위. 어디서 찾으실 건데요? 이 제품 단가표에서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브이룩업은요, 내가 선택한 첫 번째 열에서 값을 검색을 하여 내가 지정한 열의 값을 갖고 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이 표로 F4 씌우고요. 여기에 컬럼 인덱스 넘버. 컬럼은 열이고 로우는 행이고, 그러면 몇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올래요? 2번째 있는 값을요, 정확한 값으로 갖고 오세요. 요거는 아시죠? 정확하고 유사한 값 사이의 값, 이 부분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값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곱하기 이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수량을 여기서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하고 내려주시면요, 판매액이 구해지겠죠. 자, 4번도 별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5번 볼까요?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 중 알맞은 함수와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숫자 뒤에 10,000원을 표시할 때 문자열을 붙일 때 연결 연산자 %를 사용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문제를 볼까요? 조건들이네요. 그쵸? if에 s가 붙었으니까 ifs가 됐으니까 장르가 코미디이면서 관람 등급이 전체인 영화들의 예매 총액의 합계래요. 그럼 우리는 sum
에버리지, 카운트 이거 중에 뭘 구해야 돼요? 예매 총액의 합계니까 썸을 해야겠네요. 그죠?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들이 붙었어. 썸 레인지가 먼저 왔잖아요. 그럼 예매 총액의 합계니까 예매 총액의 범위를 먼저 넣으시고, 콤마.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크라이테리아는 조건, 레인지는 범위. 첫 번째 조건의 범위. 코미디이면서 라고 했으니까 장르가 컴퓨터야. 이 장르들 중에서 컴마 크라이테리아 1 첫 번째 조건이 코미디라고 했잖아요. 그쵸? 코미디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그쵸? 왜냐하면 B32에는 코미디가 써 있으니까 컴마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관람 등급이 전체인 관람 등급이 그럼 컴퓨터야 두 번째 조건은 이 관람 등급들 중에서 컴마 조건이 전체야. 얘의 합계를 구해줘. 이거잖아요.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값을 구해주겠습니다. 그런데요, 뒤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10,000원을 붙여야죠. 연결 연산자를 써서 문자열 10,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2016년 이해의 계산 문제에서 좀 어려운, 우리가 이미 많이 다뤘던 함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려운 함수들은 없는데요. 우리가 처음 이 문제를 본다고 하면 1번, 2번 정도요. 왜냐하면 if error라는 함수는 처음 보셨을 테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라운드 다운 함수도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보신다고 하시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 커마 2급 실기가 끝나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이요. 자, 뭘까요? 피벗 테이블이네요. 그쵸? 문제를 한눈에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1번은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 피벗 테이블은 이 표를요. 1차원적인 이 표를 필드를 기준으로 2차원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필드를 기준으로 뭔가를 만들어주는 건데 문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다 선택하셔도 되고 이 표 안에서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셀 워크시트로 불러오시고요. 문제를 보세요. 여기 아까 내가 노란색으로 음영을 했던 부분 필드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문제에 보니까 택배 배송 현황 표를 이용하여 배송 시간대는 보고서 필터. 그럼 배송 시간대를 보고서 필터로 이렇게 옮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뿅 생기죠? 그 다음에 배송 지역은 행 레이블. 배송 지역을요, 행 레이블로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망원동, 서교동, 합정동 이렇게. 얘를요, 열 레이블로 이렇게 당기면요, 열에 망원동, 서교동, 합정동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물품 종류를 열 레이블. 물품 종류를요, 열 레이블로 뿅 넣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 1차원적인 얘를요, 2차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망원동, 식품, 의료 종류. 얘를요, 이렇게 놓으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똑같은 얘기예요. 넣으라는 데만 넣으시고, 이렇게 뿅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값에 거리의 평균. 그러면 거리를 값으로 집어넣으면 합계 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거리의 평균을 보고 싶으니까 얘를요, 값필드 설정에서 함수만 썸이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뿅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에 배송료의 최대값. 배송료를요, 값으로 또 집어넣는 거예요. 위쪽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배송료를 밑으로 넣되 합계가 아니라 뭘로요? 값필드 설정에 최대값, 맥스 함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송료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시그마 값이 행 레이블로 설정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합계 값을요, 행 레이블로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눈에 분석이 됐잖아요. 망원동, 서교동, 합정동까지 배달을 하는데 식품이랑 의료랑 전자제품마다 가격이 틀리네요. 그렇죠? 거리마다 가격이 틀려요. 그렇죠? 최대값의 이 값들을 보시고 한눈에 보면 되겠죠. 이것보다는 훨씬 더 분석돼서 나오잖아요.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A21셀에서 시작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제가 처음부터 틀렸네요. 그쵸? 이런 셀 워크시트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쵸? 셀 워크시트에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분석 작업에서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에 피벗 테이블에 어디요? 여기 셀 워크시트로 하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 A21셀 그러면 A21셀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요. 아까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핑계를 대겠죠? 제가 여러분들 아나 모르나 해본 거라고요.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배송 시간대를 보고서 필터로. 그쵸? 그 다음에 배송 지역은 행 레이블. 물품 종류를 열 레이블. 그 다음에 거리의 평균, 거리를 집어넣고 함수를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배송료를 집어넣고 얘를 값필드 설정해서 최대값으로 바꾸고 이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넣으면 이 값이 행 레이블에 표시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했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디자인에 가보면요. 이 총합계 행의 총합계만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행의 총합계만 설정을 딱 누르면 행에 해당하는 총합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분석 작업 1번이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행의 총합계만 설정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분석 작업 2번은 통합이에요. 통합. 통합은 이거 표 1, 표 2, 표 3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요거 하나로 묶어주는 거잖아요. 데이터에 있었죠. 데이터에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이 모여서 빨간색 사각형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얘는요. 이 값이 똑같다고 하면 여기의 값이랑 여기의 값이랑 섞여 있지 않고 항상 똑같다고 하면 이렇게만 선택을 해서요. 이렇게 범위를 집어넣고 계산해줘 라고 해도 되지만 만일에 이 손목식의 동일보관 이 프로그램이 서로 간에 틀리다고 하면 이렇게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같이 선택하신 다음에요. 컴퓨터한테 맡겨놓으면 되세요. 자, 통합은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이렇게 넣어줘도 되는데 만일에 이 제목들이 섞여 있다고 하면 첫 행과 왼쪽 열을요. 같이 선택한 다음에 네가 분류해서 집어넣어 갖고 와줘. 이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통합을 눌러서 문제에 보니까 평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함수를 에버리지로 바꾸시고요. 참조 영역을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추가, 표 2도, 추가, 표 3도, 추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요. 바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이 첫 행과 왼쪽 열을 사용했다고 하면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만 해주시면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요. 분석 작업 2번도 그냥 간단히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번 문제 계산 작업 다음에 10점은 계산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쉽게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잘 아끼셔서 이 문제들은 꼭 맞추셔야 돼요. 매크로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은 유형이 항상 똑같아요. 표 밖에서 시작을 하되 1번은 보니까 총 판매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하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내가 선택한 영역의 통화 형식 기호로 표시하는 통화 매크로. 선택한 부분의 형식을 통화로, 홈의 이 표시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 밖에서 1번부터 할까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자, 이름이 평균이라고 쓰래요. 평균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요, 는 우리 에버리지 해가지고요. 총 판매액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 밖에 나와서 근데 여기서 그냥 멈춰 주셔도 되는데 요렇게 했던 자리로 다시 올까요? 기록 중지. 그럼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만들어졌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G3H5. 그러면 여기 개발 도구에 바로 있죠? 단추를 G3부터 H5까지 3, 4, 5. 그 다음에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 글씨를 뭐로 바꾸래요?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랍니다. 평균. 그 다음에 얘를 지우고 얘를 클릭을 해보면 계산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지워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뭐 값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다른 작업을 해버리면 여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멘붕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얘네들이 지울 때 얘만 지워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총 판매까지 다 지워버려가지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표 밖에서요.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통하라는 매크로 이름을 선택을 하고 D4부터 D13 D4부터 D13 그 다음에요. E4부터 E14 컨트롤 눌러서 E4부터 E14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요. 통화 형식 홈에 표시 형식을 통화로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표 밖에 클릭을 하시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자, 얘는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불러와야 됩니다.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G8, G8부터 H10까지 그리신 다음에 글씨를요. 통화로 쓰게요. 통화. 그 다음에 얘를요. 위에 평균이랑 어울리게 가운데로 해주셔야겠죠? 단추는 자동으로 생기지만 이 도형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크로 지정을 따로 해주셔야죠. 그쵸? 그래서 통화, 확인. 얘네들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선택하시고 뭐 1번으로 바꾸신 다음에 평균을 구한 다음에 통화를 눌러보면 맞게 바뀌면 바르게 문제를 푼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차트 작업. 차트는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가 문제의 차트대로만 그려지면 됩니다. 저렇게 바뀌는 방법은요, 1번부터 5번까지만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성명별로 필기와 면접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필기와 면접, 총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차트를 클릭해 보면요, 여기에 파란색이 생기면 바로 지우면 되는데 얘는 또 없네요. 그쵸? 얘를 선택하고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네요. 이 차트를 총점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총점이라는 차트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눌러도 되고요. 아, 좀 꺼림칙해 라고 하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지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거가 있으니까. 총점에 제거를 누르시면 똑같이 지워지는 겁니다. 자, 1번 해결. 면접 계열의 차트 종류를 영역형으로 변경하시오. 빨간색 차트가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 이제 지겹죠?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쓱쓱쓱쓱 푸셔야 돼요. 영역형으로 가서 영역형을 찾아서요. 내가 선택한 차트를 영역형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뿅 바뀌고 3번이요. 세로값 축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에서 범주는 숫자, 소수 자릿수는 1로 지정하시오. 그럼 얘는 지금 소수 자릿수가 2자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따닥 눌러서 표시 형식의 소수 자릿수를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0.00이었는데 0.0이 됐잖아요. 그쵸? 자, 필기 계열의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으로 표식은 네모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이 필기의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따닥 눌러보세요. 자, 필기의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자, 전체가 안 선택되네요. 필기를 선택을 하시고 딴 데 선택하고 필기 차트를 선택해서요. 자,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따닥을 눌러서 표시 옵션을 바꾸는데요. 이거 하나만 바뀐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해볼게요. 마름모가 아니라 사각형으로. 이거 하나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표시 옵션을 사각형으로 바꿔주시고 전체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 요거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바뀌 이렇게 전체가 다 바뀌시게 만드셔야 돼요. 5번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하시오. 제목을 넣고 이거 하는 거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차트에서 거의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여기 레이블에 있는 부분에서 범례를요. 아래쪽으로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는 차트와 우리가 푸는 문제의 차트랑 동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2016년 이해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자, 계산 문제에서 어렵지 않게 넘어와서 다른 부분들은 금방 풀 수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2016년 1회 문제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도 어려운 부분이 없고 거의 나왔던 함수들을 다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